2008년 FC 서울의 경기장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왕자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이천수만큼 특별했고 박지성의 근성을 닮았으며 안정환처럼 부드러운 볼터치를 했습니다. 10대의 K리그에 데뷔한 역대 제1의 재능 이청용이 한국 축구의 왕 박지성의 뒤를 이을 거라 축구팬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는 그런 이청용을 동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볼보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축구를 하는 모든 유소년들에게 아이돌이었던 이청용을 바라보며 소년은 어떤 꿈을 품었을까요? 그때는 경기장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그 볼보이가 대표팀 주장이 되고 그 팀의 4살 선배 이청용이 함께할 거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저는 어릴 때부터 형들을 보면서 축구의 꿈을 키워왔고 형들이 제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들의 생각에서는 한국에서 들어가서 이제 거의 마감한 은퇴를 한국에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축구 형들의 팬으로서 볼 때는 더 이러면서 좀 더 오래 해줬으면 좋겠죠. K리그로 복귀하는 이청용을 향한 손흥민의 언어에는 단지 선배를 향한 예우를 떠나 마치 주변에 한 명은 있는 진성 축구팬의 진정어린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청용의 경력을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소개됩니다. FC 서울은 2003년 도봉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던 이청용의 재능을 확신했고 선수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프로에 입단하며 한국 축구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별한 발자취가 시작됩니다. 그는 18세에 프로 데뷔에 성공했고 K리그를 폭격했으며 만 21세에 EPL의 볼튼으로 직행하고 이적과 동시에 주전 경쟁에 승리합니다. 심지어 팀의 에이스로 불리기 시작하며 만화책에서만 볼 수 있던 비현실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나갔습니다. 이청용 이후 EPL에 직행하여 곧바로 주전이자 에이스가 된 사례는 손흥민을 포함해도 단 한 명도 없는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쾌속 질주였습니다. 이청용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의 성격입니다. 압도적이었던 FC 서울 시절 타팀 팬들에게 그의 거친 수비는 공분을 샀고 상대 팬들은 그를 상암동 미친개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의 이유인지 그의 성격 또한 미친개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절친한 기성용의 거친 언행들로 인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이청용 또한 그럴 것이라 추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청용은 기성용만큼 당시의 신세대 성향이 아니고 손흥민처럼 초긍정적인 성격도 아니며 굳이 비교하자면 박지성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본래 말이 없고 침착하며 축구 선수치고 감정 변화도 없는 편입니다. 이청용은 축구를 시작한 후 평생 천재라고 극찬받아왔지만 동시에 약한 피지컬과 그로 인한 수비력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몸이 약하고 수비도 좋지 않은 그가 상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던 행위는 거친 플레이였습니다. 좋은 태클과 나쁜 태클의 차이는 결국 공에 먼저 닿느냐 신체에 닿느냐의 차이인데 이청용에겐 뛰어난 수비수들이 가진 볼 탈취의 재능은 없었습니다. 이강인이 수비에 대한 질타를 받자 레알의 라모스에게 거친 태클을 하고 퇴장당했던 기억과 흡사한 순간들이 이청용의 서울 시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 선수로서 수비가 약하다는 이유로 아예 태클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불가능했고 투박한 수비와 거친 플레이는 잠재적 위험이었으나 EPL에 가서야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청용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은 박지성과의 대담에서 나옵니다. 저한테 오히려 말을 먼저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네.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하고 한마디가 마음은 다가가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끔가다 같이 차 타면은 제가 듣는 노래를 잘 모르고 그럴 때 좀 세대 차이 느끼고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걔네들이 듣는 노래는 넌 모르지. 얼마나 신기하게 맞겠어요. 무슨 노래야? 마음은 다가가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먼저 말 걸어주는 후배들이 너무 고맙다. 손흥민이 대표팀에 처음 합류하고 어릴 적 우상이었던 이청용을 만나고 어떤 관계가 되었을지 예상되시나요? 손흥민은 아마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쾌활한 성격이고 먼저 말을 거는 후배의 대명사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남자는 오히려 삼성이 좋았고 그들을 포함한 영국에서 뛰는 몇 안 되는 한국 선수들은 똘똘 뭉쳐 타지에서도 고향의 온기를 공유하는 강한 커넥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는 그의 영어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전달됩니다. Language. Did you speak much English before you came? No, I never. I learned a lot, and I'm still not really good. But how about my English? That's Not good. good? What's the difference in the football from Korea to when you came to England? Many things is different, but physical. Premier League is more high tempo, I think, and
big fans. So I'm really enjoying. 손흥민의 영어 인터뷰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청용의 영어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할 말을 전하고 자신의 영어가 어떻냐고 되묻는 그의 발음은 거주 기간을 감안하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의 놀라운 영어 습득 시간은 이청용이 단지 선천적 재능으로 축구를 한 선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삶에 투영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의 우아한 공격 스타일은 그가 자만한 천재라는 오해를 부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장을 노력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의 자기 반성과 승부욕은 가장 화려했던 볼턴 시절 대표팀에 합류하며 보인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선수한테는 치열한 주장 경쟁이 예상되고 저도 매 훈련,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턴 이청용은 사실주전 경쟁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였고 EPL 선수였으며 만약 대표팀 감독이 그를 벤치에 앉히면 EPL 선수를 벤치해?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엄청난 커리어를 쌓던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선 주전 경쟁에 노력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는 언어로 자신을 포장할 만큼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담담하게 그저 생각하는 걸 옮기는 게 최선인 진솔한 성격입니다. 같은 날 입국한 미래의 에이스 손흥민의 인터뷰는 두 명의 차이를 더욱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뭐 형들도 그 생각한 점이 있겠지만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 뭐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또 감독님하고 또 감독님이 오셔서 저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 감독님도 선수들이 뭐 날씨도 덥고 되게 힘든 훈련이었는데 열심히 훈련에 다들 임해줘서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자신감이 가득하고 미소가 만연하며 표현에 거침없습니다. 이즈음 손흥민의 인터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형들은입니다. 레버코젠에서 뛰며 한국 축구의 미래로 급부상했지만 자신의 꿈 EPL에서 뛰는 이청용이 포함된 대표팀은 그에게 지나친 부담감보다는 형들과 있어 안심되는 팀이었습니다. 에이스 이청용과 유망주 손흥민의 입국을 흐뭇하게 지켜본 팬들은 이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둘의 희비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바뀔 거라고요. 그의 축구 인생을 바꾼 경기는 2011년 7월 30일 펼쳐진 프리시즌 경기였습니다. 한국 축구 천재의 정강이뼈는 주로 4에서 5 리그에 뛰었던 잉글랜드 톰 밀러의 살인 태클에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당시 이청용의 정강이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관중석에 들릴 정도의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강한 충격이었고 결국 산소호흡기를 쓴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볼턴의 에이스로 B클럽의 오퍼를 받던 한국 축구의 유례없던 젊은 에이스가 당한 부상은 몇 줄의 기사로 차마 다 전하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경기가 아니라 프리시즌에 일어난 참사였고 한국 축구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기어이 얻었던 역대 제1의 드리블러를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전성기의 이청용과 성장한 손흥민의 조합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꿈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톰 밀러의 태클은 우리가 꿈꿨던 장밋빛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당시 그를 가장 원했던 팀은 첼시, 리버풀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청용이 B클럽에서 주전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청용은 여전히 20대 초반의 선수였고 매년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상 없는 이청용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을 누구보다 아쉬워했던 영상 초반 손흥민의 표정은 축구팬의 마음을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친 태클을 자주 했던 이청용은 자신의 축구 인생을 바꿔버린 톰 밀러를 용서하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고 부상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 현대까지 울산 현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압도적인 드리블러 이청용의 비행은 2011년 그곳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전히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이청용 그리고 4살 후배 손흥민은 어느덧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주장으로 임명됩니다. 만약 손흥민이 존재하는 대표팀의 4살 동생인 김민재나 황인범이 주장이 되고 주장의 연설을 듣는 손흥민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청용은 4살 후배 손흥민의 주장 연설을 대표팀에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후배를 질투하거나 대표팀에서 자신의 입지에 그 어떤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스타였던 시절 대표팀에 합류하며 말한 주전 경쟁에 최선을 다하겠다. 똑같은 자세로 대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프로 선수의 승부욕은 대부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한국엔 선후배 문화 또한 존재합니다. 이청용의 담담한 성격은 어느 조직에나 반드시 필요한 윤활제였고 그의 경기력은 부상 이후에도 대표팀에 주요했습니다. 이청용의 볼보이에서 이청용의 주장이 된 손흥민 그리고 선배 이전에 한 명의 축구인이자 형으로 마지막까지 대표팀에 온 힘을 다했던 이청용
두 명은 모두 한국 축구 영광의 한 편이자 우리가 그토록 꿈꾼 장면을 선사한 은인입니다. 바로 한국 선수가 드리블로 유럽인들을 쓰러뜨리고 여러 명의 수비수가 그들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비현실적인 장면들입니다. 피지컬이 약하면 EPL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청용의 드리블은 그들을 수차례 무너뜨렸습니다. 동양인의 EPL 득점왕 수상은 비현실적이라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그 두 명이 함께 했었습니다.